안녕하세요. NRC2 신생아 실습간호사 김수미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생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유 수유인데요. 분유 준비 전에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물이 아니라 끓였다 식힌 물로 40에서 60도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태어날 때 아기 수유 양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분유통에 있는 계량 스푼을 이용해서 젖병에 분유를 담아주시면 되고, 분유통에 적힌 조유 방법을 확인해서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각 분유마다 분유 한 스푼에 물 20cc, 30cc, 40cc 다르니 분유통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젖병에 물을 담아서 가볍게 흔든 후에 아기에게 투여하기 전에 엄마 손목 안쪽에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미지근한 정도면 적당한 거고요. 뜨겁다면 흐르는 물에 식혀서 온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분유 수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되니 엄마가 편한 자세를 일단 잡아주시면 되고, 아기 머리를 팔꿈치 안에서 감싸고 수유 시에 아기가 상체가 비스듬히 세워지도록 한 45도 정도 되도록 앉습니다. 젖병 각도를 기울여서 젖꼭지에 분유가 가득 차게 해서 분유 수유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기 입술 주변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입을 벌리도록 하고 젖꼭지 아래 넓은 부분까지 깊게 물려서 턱에 힘을 받아서 수월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다 먹은 후에 어깨에 아기를 기대어 세우고 등을 가볍게 두드리면서 트름을 시키시면 됩니다. 간혹 엄마들이 트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서 아기 입에 귀를 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트름 소리를 듣지 못한 경우에는 15분 이상 충분히 안고 있다가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눕혀주시면 됩니다. 분유 수유는 3시간마다 수유를 합니다. 그래서 수유하기 전에 기저귀 교환을 하고 수유를 해주시면 되고요. 먹이고 나서 기저귀 교환을 하면 아기가 개원하기 때문에 수유 전에 기저귀 교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4시간 이상 잠을 자고 있으면 잘 자는 애가 아니라 일단 깨워서 먹여주셔야 됩니다. 깨우는 방법은 아기 기저귀 교환을 하거나 아기 귀를 만져주고 엄마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깨우면 됩니다. 수유하는 동안에 숨쉬는 모습을 보면서 수유를 해주시면 되는데, 얼굴색이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해진다 라고 하면 살에 들렸으니까 수유를 중단해 주시면 되고요. 등이나 발바닥을 자극해서 호흡이 시작되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수유 후에 잘 개워내는 경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개워내지? 라고 생각이 들어진다면 수유 중간에 한두 번 정도 중간 트림을 시키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기가 먹었는데 더 먹으려고 한다면 한 번 먹을 때마다 5에서 10cc 정도 더 먹여주시는 거 가능합니다. 반대로 양보다 안 먹으려고 한다면 일일 총량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0cc를 한 번 먹을 때마다 먹었습니다 라고 적어드리면 40cc 3시간마다 먹으니까 8번, 그래서 하루에 토탈 320cc를 먹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10cc를 조금 더 먹었다고 하면 그 다음은 조금 덜 먹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젖병은 6개월 간격으로, 그 다음에 젖꼭지는 3개월 간격으로 교체해 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분유는 먹을 때마다 바로 준비해 주시고, 아기가 울면 당황스러우니 미리 준비해 놔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바로 준비해 주시고, 먹다 남은 분유는 다시 먹이지 않고 폐기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모유 수유입니다. 수유 전에 물론 손을 씻고요. 그다음에 유방은 물티슈나 비누가 아닌 미지근한 물로만 씻습니다. 그리고 모유수도 마찬가지로 편안한 자세를 일단 유지해 주시면 되고,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신생아 때는 머리와 목을 가누지를 못하니 머리와 목을 지지해서 안아주시면 됩니다. 아기가 입을 크게 벌렸을 때는 유륜까지 깊게 물려주시면 되고, 아기가 혀로 내밀거나 아니면 10초 이상 안 빠는 경우에는 그만 먹겠다라는 뜻이니 그동안은 모유수를 계속적으로 지속해 주시면 됩니다. 아기가 원할 때마다 자주 젖물리기를 시행하시라고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8번에서 12번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유방을 비워야지 모유 양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를 했는데 아기가 얼만큼 먹었는지, 모유가 남았는지를 모르니 수유하고 나서는 남은 젖은 15분 이상 한쪽당 유축하시도록 권유를 해드립니다. 모유는 전자레인지 사용하진 않습니다. 중탕하여서 데워 먹여주시면 되고요. 실온에는 4시간 동안 보관이 가능하고, 냉장실은 24시간, 영하 20도 이하인 냉동실은 3개월 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냉동했다가 다시 녹인 모유는 실온이나 냉동실로 다시 넣으면 안 되고요. 냉장실에서 24시간 유지하고 중탕해서 먹이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모유수유 유축했는데 얘를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총량을 확인을 해서 유축을 했는데 유축한 양보다 먹는 양보다 유축한 양이 많다라고 하면 냉동실로 일단 넣으시면 되고, 24시간 동안 가능하다라고 하면 냉장실에 보관했다가 중탕을 해서 먹이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신생아실 내의 수유실인데요. 저희 수유실은 소파로 되어 있고 도넛 방석과 쿠션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 입원하실 때 도넛 방석 챙겨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챙겨 오실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고요. 모유 유축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입원하고 계신 동안에는 병동에서 받은 저장팩 또는 젖병에 담아서 저희 신생아실로 인터폰 해주시면 바로 아기들한테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원하고 나서 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유 양에 따라서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원 시에 황달 치료를 받았는데 퇴원하고 나서 모유 수유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모유 수유 가능합니다. 세 번째, 목욕인데요. 목욕할 때는 방 안의 온도가 26도에서 28도 정도 유지하는 걸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목욕물은 38도에서 40도 정도 유지하는 게 적당하고요. 38에서 40도는 온도계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팔꿈치를 넣었을 때 따뜻한 정도다라고 하면 목욕하는데 적당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욕용품, 아기 옷, 면손 수건, 그다음 마른 수건, 목욕통, 헹굼물 준비 등 뭘 준비하시면 되고, 목욕 시간은 딱 정해진 건 사실 없습니다. 저녁에 목욕을 시키면 잘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시행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이제 병원에서는 아침 시간에 했는데 아침에 계속적으로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목욕하는 데 순서는 얼굴, 그다음 머리, 가슴, 배, 다리, 등 순서대로 목욕을 시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닫고 비누칠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목욕 후에 타올로 물기는 누르듯이 제거를 하고 보습제인 로션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수유 직후 또는 아기가 열이 있다. 열이 있는 건 38도 이상인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럴 때는 통목욕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목욕 시간은 10분 이내에 시행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기저귀는 조금 여유 있게 채웁니다. 꽉 채우진 않고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채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탯줄이 탈락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분 목욕을 시행을 해주시면 되고, 생후 10일에서 20일 평균적으로 자연히 건조가 되는데 그 전에 탈락되기도 합니다. 탯줄에서 피 또는 분비물이 나거나 냄새가 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의사진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목욕시키고 나서 귀 속과 코 속을 면봉을 이용해서 집어넣지 않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코 쪽 근처에 나왔거나 귀에 근처에 나왔을 때는 면봉으로 이용하지만 깊숙이 넣어서 사용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손톱 손질은 아기들이 자지 않을 때는 움직이니까 아기가 잘 때 손톱 손질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대변인데요. 대변은 하루에 2번에서 5번 정도 평균적으로 봅니다. 모유 수유할 경우에는 조금 더 많고요. 6번에서 8번. 그리고 모유 수유한 경우에는 색깔 양상이 좁쌀 같은 알갱이가 있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이건 정상이고요. 대변 색깔은 태변은 홍록색에서 다망색, 그다음 노란 연두빛, 갈색빛 순으로 변화가 됩니다. 설사는 기저귀에 스며드는 묽은 변을 5번에서 10번 정도 보는 경우를 설사라고 하고요. 설사를 할 경우에 아기가 처지거나 탈수가 돼서 열이 나는 38도 이상의 열이 나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이제 병원을 방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설사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저귀를 챙겨 오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비는 3, 4일 동안 대변을 보지 않고 아기가 힘을 주는데 힘들어하면서 대변이 나오지 않은 경우를 변비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럴 때는 의사 진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변비가 있으면 관장약을 사용을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관장을 하지는 마시고 의사 진료 보시고 판단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소변입니다. 소변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6번에서 10번 정도를 보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유할 때마다 기저귀 교환을 하고 수유를 하도록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대개는 8번 볼 때도 하고 12번 정도까지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6번에서 10번 정도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5번 미만으로 소변이 나오거나 소변 횟수가 적거나 로션을 발랐는데도 피부가 많이 건조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수분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수분 보충은 정수기물 먹이라는 게 아니라 분유에 물 섞을 때 5cc 정도 더 타서 보충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체온입니다. 신생아 정상 체온은 36.5에서
36.5도씨를 정상 체온으로 보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37도 기준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7도 이하로 되면 저희가 이불을 덮어주거나 좀 더 해주거나 밑에 따뜻한 물주머니를 대주거나 모자를 씌워줍니다. 그래서 면회 오셨을 때 우리 아기는 분홍색 모자를 쓰고 있네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체온이 조금 낮아서 저희가 보충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38도 이상일 경우에, 그러니까 이건 퇴원하고 나서 이제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실내 온도를 확인 한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름일 경우에는 실내 온도가 높아서 38도가 넘어갈 때 놀라서 병원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먼저 실내 온도를 확인해 주시고, 옷과 이불로 꽁꽁 싸놨는지, 옷과 이불 싸놨으면 조금 벗기고, 그다음 미지근한 물로 부분 목욕을 시행하고 한 30분에서 1시간 후에 다시 측정을 했는데도 38도 이상이 나온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병원을 방문하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토인데요. 아기들이 아까 이제 먹이고 나서 트름을 시킵니다. 트름 안 했으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토닥토닥 한 다음에 눕혀주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옆으로 조금 흐르는 개워내는 것들이 보여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구토는 어떤 게 문제냐면 분출성 구토, 웩 해서 웩 토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분출성으로 구토하는 게 장폐쇄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토는 병원을 방문하도록 안내를 드리고요. 수유 중 그리고 또는 수유 후에 입과 코로 구토를 하면서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기를 뒤집어서 머리를 약간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에 등을 두드려서 구토물을 배출을 하고 울도록 자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정이 되면 이제 반드시 눕혀주시면 됩니다. 아구창이고요. 아구창은 아기가 먹고 싶어 하는데 우유병을 밀어내면서 울 때 입안을 확인하시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조금 생소하죠. 혓바닥에 우유 찌꺼기가 묻은 것처럼 병변이 있는데, 모든 아기들이 먹고 나면 우유 찌꺼기가 묻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매번 혓바닥을 확인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잘 먹고 잘 자고 하면 굳이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먹고 싶어 하는데 우유병을 밀어내면서 울 때는 좀 이상하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젖은 손수건으로 입안을 닦아내서 피가 난다 라고 하면 이게 아구창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병원을 일단 방문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온도예요. 방 안의 온도는 24에서 26도가 적당하고요. 습도는 40에서 60%가 적당합니다. 이제 산모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여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더운데 에어컨 사용이 가능한가요? 선풍기는 틀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온도만 일단 맞춰주시면 되니까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산모분이나 아기한테는 바람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만 해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무난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번째 황달이에요. 황달은 모든 아기들이 생리적으로 황달이 다 옵니다. 안 오는 아기들은 없어요. 2주 정도까지는 모두 다 오고요. 처음에 얼굴부터 시작을 하고 가슴, 배, 팔, 다리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생아실에 입원을 하면 하루에 3번 황달 측정을 합니다. 체온계로 재보는 것처럼 이마에 콩 대보면서 이제 황달 측정을 하는데, 황달 측정하는 이유가 치료를 할 정도인지 치료를 안 할 정도인지를 일단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시간대별로 계속적으로 황달 수치는 올라갑니다. 성인은 황달 수치가 정상 범위, 비정상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그 범위가 넘어가면은 치료를 하는데, 아기들은 시간대별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치료할 정도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빛을 쐬주는 거예요. 옷을 다 벗기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름에 한여름에 나갈 때 사실 눈부시잖아요. 그래서 선글라스 끼는 것처럼 아기들한테 눈을 부시니까 선글라스를 끼워줍니다. 밴드식으로 붙여가지고 일단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이렇게 황달 광선 치료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측정했을 때 거의 다 떨어지고, 눈을 가려놓으면 눈만 노랗게 돼 있고 나머지 부분 조금 하얗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치료가 됐구나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퇴원하고 나서 아기들이 3일에서 일주일 후로 외래 일정을 잡아드리는데요. 이제 외래 일정을 잡는 이유는 아기들이 퇴원하고 나서 잘 먹었는지,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황달이 14일 동안 유지가 되니 황달이 치료할 정도인지 괜찮은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외래 진료를 봅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외래 진료 볼 때는 아기랑 함께 오셔야 됩니다.
이제 기타는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질문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 좀 몇 가지 적었고요. 이제 면회 올 때마다 왜 우리 아기는 눈을 안 떠요? 눈을 뜨고 있는 걸 못 봤어요. 눈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저도 눈 뜨는 거 거의 못 봅니다. 근데 옆에 아기들은 눈 떴어요? 라고 하는데 찰나예요. 가끔 잠깐 떴다가 감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반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가 부르르 떨어요. 경련인지 아니면 추워서 그러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이럴 때는 거의 쉬하했을 때 이렇게 지금 부르르 떠는 거니까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 사진은 이제 비립종인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피지선 분비가 일시적으로 증가가 되어 있어서 피지선이 증식이 관찰이 되고, 주로 코 끝이나 뺨, 그다음에 윗입술, 이마에 노르스름하게 작은 반점이나 구진들로 일단 관찰이 돼요. 그래서 거의 애기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부위에 따라서 조금씩 아기들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고, 이건 피부과 진료는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기가 울면은 등에서 식은땀 난다고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기가 울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기가 우는 거는 건강하니까 우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불편하니까 울면서 신호를 보내는 거고요. 그래서 울면은 일단 기저귀를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쉬어있는지 응가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기저귀 교환하고, 먹을 때 됐으면 일단 분유 수유를 해주시고, 아니면 내가 응가해서 자다가 너무 놀라가지고 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저귀 교환하고 토닥토닥 하고 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